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겉으론 멀쩡하게 웃고 있지만 속으론 들킬까봐 조마조마했던 순간. 오늘 이야기는 작은 카페의 창문 앞에서 한 엄마가 평생 숨겨온 상처와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남들은 그냥 지나쳤던 그 장면이 사실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허세와 불안 사이에서 흔들리던 경혜 씨가 어떻게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선택하게 됐는지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 시작합니다. 상자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딱딱한 게 손끝에 걸렸습니다. 꺼내보니까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었어요. 누렇게 바랜 사진 속에는 내 식구가 좁은 부엌에 나란히 서 있고 뒤에는 유리 깨지고 페인트 벗겨진 낡은 창문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조금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아, 이걸 또 마주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괜히 불편해졌습니다. 사진 모서리에 묻은 먼지를 손가락으로 문지르고 있을 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띡 문이 열리고 남편이 가방을 소파 위에 툭 내려놓으면서 제 손을 한번 쓱 보더니 말했어요. 또 이런 거 꺼냈어? 그런 건 버려. 집만 지저분해져. 그 말이 너무 쉽게 튀어나오는 걸 보는데 순간 서운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그럴 수도 있다고 넘기려는데 안방문을 발로 턱 차고 들어가며 뒤도 안 돌아보더라고요. 그게 괜히 더 서러웠어요. 저는 사진을 쓰레기통 위에 올려놓았다가 또 못 버리겠는 거예요. 손이 그냥 알아서 쓰레기통에서 사진을 다시 집어들고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창문 쪽이 보이지 않게 일부러 사진을 접어서 뒤집어 넣었어요. 그 순간 제 과거까지 덮어버리고 숨기는 기분이라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서랍이 철컥 닫히고 나니까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고 제 숨소리만 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이미 한 번 숨기기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 모임 첫날 저는 옷장 앞에서 엄청 오래 서 있었습니다. 옷을 꺼내 입었다가 다시 벗고 거울 앞에 대봤다가 다시 걸어두고 그걸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다 결국 가장 비싸 보이는 코트에 손이 갔고 제일 티나는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때 저는 솔직히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다른 엄마들보다 조금 더 있어 보이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마음이 참 구차했는데 그땐 그게 당연한 준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오늘 이상해? 제가 묻자 아이가 게임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말했어요. 그냥 다른 엄마들보다 좀 반짝거리긴 해. 그 말이 괜히 기분이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론 뜨끔했어요. 아, 티가 나긴 나는구나 싶었으니까요. 단지 커뮤니티 카페 문을 여는 순간 천장 쪽에 달린 작은 종이 딩 울렸고 안에서 웃고 떠들던 소리가 딱 끊겼습니다. 여러 명의 고개가 동시에 저를 향해 돌아왔고 저는 반사적으로 웃으면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1학년 엄마들 모임 여기 맞죠? 그때 약간 긴장됐습니다. 괜히 평가받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입구 쪽 엄마가 반갑게 웃으며 자리로 안내해줬고 저는 테이블 사이를 지나가면서 일부러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뒀습니다. 로고가 정면으로 보이게 끈을 살짝 돌려놓으면서 저도 모르게 어깨에 힘을 줬어요. 그 순간 나 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와, 가방 진짜 예쁘다.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되게 준비 많이 하고 오셨다. 한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히 더 신이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도 하고 애 학원도 갔다가 왔어요. 우리 애는 선행은 다 끝나서 요즘은 복습만 하는 정도예요. 그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조금 뿌듯했어요. 나도 이 정도는 한다. 그런 느낌이었죠. 근데 그때 건너편에 앉은 엄마 둘이 고개를 맞대고 속삭이는 게 들렸습니다. 지난번에는 남편 그냥 회사원이라더니 그러게 오늘은 또 외국계래. 그 말이 귀에 딱 꽂혔어요. 순간 얼굴이 화끈해졌고 들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모른 척 웃으면서 가방을 테이블 더 중앙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때 이미 저는 제 허세를 어떻게든 끝까지 밀어붙이려 하고 있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며칠 뒤 학년 단톡방에 공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운영위원. 다음 주 체험학습 행사비 1만 원씩 부탁드려요. 오늘 중으로 이 계좌로 보내주세요. 이름 옆에 파란 체크, 송금 캡처, 하트 이모티콘들이 쭉 올라왔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통장 잔액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보기 싫었습니다. 송금 화면까지 들어갔다가 잔액 숫자를 보고 앱을 꺼버렸습니다.
마음이 순간 턱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돈 1만 원이 이렇게까지 부담되는 건가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잠시 후 따로 톡이 왔어요. 혜진. 경혜님 혹시 송금이 아직인가요? 이모티콘까지 붙었는데 저는 괜히 그 웃는 표시가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네, 오늘 안에 보낼게요. 죄송해요. 라고 썼다가 지웠습니다. 그 말이 너무 제 약점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요. 결국 이렇게 보냈어요. 경혜. 제가 아예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은 좀 정신이 없어서요. 내일 바로 보내볼게요. 거기 정신이 없다는 말이 변명이라는 걸 저 스스로도 알았지만 그렇게라도 제 체면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부족한 건 돈이지 정신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땐 솔직해지는 게 더 무섭고 부끄러웠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단톡방은 조용했습니다. 답장도 이모티콘도 안 달렸어요. 그 조용함이 저는 더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뭐라고 한마디 해주면 나을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혼자 상상만 커져갔어요. 그 주 금요일 엄마들이 또 카페에 모였습니다. 이번엔 각자 음료를 계산하는 방식이었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줄 맨 뒤에 섰어요. 솔직히 말하면 카드가 될지 안 될지 이미 불안했습니다. 제 차례가 돼서 카드를 단말기에 올렸습니다. 삐빅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렸어요. 직원이 단말기를 한 번 더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찍어볼게요. 순간 얼굴로 피가 확 몰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뒤에서 누가 기침을 했고 제 어깨가 저도 모르게 움찔했어요. 두 번째 시도도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직원 얼굴에 난처한 표정이 떠오르고 저는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죄송한데요. 다른 카드 있으실까요? 그 말에 머리가 잠깐 하얘졌어요. 카드가 하나 더 있긴 했지만 결과는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킨 기분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때 뒤에 있던 후배 엄마가 앞으로 쑥 나왔습니다. 언니, 제가 먼저 결제할게요. 나중에 주시면 돼요. 그 말이 너무 고마운데 한편으론 더 수치스러웠어요. 내가 당연히 해야 할 걸 누가 대신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단말기에는 승인이 바로 떴고 영수증이 또각 소리를 내며 나왔습니다. 다음에 커피 한번 사주시는 걸로 진짜예요. 그녀가 웃으면서 말할 때 저는 웃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움츠러들었습니다. 내가 빚을 진 느낌, 그리고 한 번 더 들킨 느낌,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었습니다. 자리에 돌아와 컵을 내려놓으면서 저는 빨대를 괜히 힘을 줘서 눌렀습니다. 빨대가 찌그러지면서 컵 안으로 푹 들어갔고 그 모양이 제 마음같이 구겨져 보였어요. 그때 저는 이미 많이 위축돼 있었는데도 겉으로는 또 허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올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행, 호텔 조식, 아이 상장, 새 차, 새 가방. 그 사진들 사이에서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부럽고 초라하고 막 섞인 그런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니라 겉모습을 바꾸는 선택이었어요. 쇼핑 앱을 켜고 제일 갖고 싶던 가방을 검색했다가 12개월 무이자 할부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 떨림 속에서 이상하게도 설렘 같은 것도 느꼈습니다. 드디어 나도 저 조합에 끼어드는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참 허망한 행복감이었습니다. 결제 승인 문자가 오고 저는 그 문자를 바로 지웠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새로 산 가방을 메고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 장 찍은 뒤에 제일 예쁘게 나온 사진 하나를 골라 SNS에 올렸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았다. 그 문장을 쓸 때 저 스스로도 알았어요. 이건 진짜 열심이 아니라 열심인 척하는 문장이라는 걸요. 그래도 그때 저는 열심히 사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며칠 후 공동구매 단톡방이 또 열렸습니다. 쌀, 휴지, 아이 간식 등등 생필품을 한 번에 사는 거였죠. 저는 거기에 제일 먼저 참여요를 적었습니다. 나도 빠지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결제 금액이 나왔을 때 사실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총무. 1인당 3만 원씩이에요. 오늘 안으로 보내주세요. 송금 캡처가 줄줄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저는 화면만 계속 내려봤습니다. 잔액을 떠올리자 속이 서늘해졌어요. 경혜. 제가 지금 외출 중이라 저녁에 집 들어가면 바로 보낼게요. 저는 또 다시 그 말을 썼습니다. 바로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바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게 더 비참했습니다. 잠시 후에 개인톡이 또 왔어요. 총무. 경혜님, 지난번 체험학습비랑 준비물비도 아직이라 제가 정산이 조금 힘들어요. 이번까지 밀리면 다음에는 좀 따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숨이 목에서 턱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문제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치심과 두려움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어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엉뚱한 데서 반응했습니다. 도망가듯 제 SNS를 열었거든요. 작은 돈 가지고 사람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참. 그렇게 쓰고 점을 찍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문장은 완전히 뒤틀린 감정의 표출이었어요. 돈이 없는 건 접니다. 사람을 힘들게 만든 것도 저였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 사실이 너무 아프니까 상대를 나쁘게 만들어야 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피해자인 척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게 제일 비겁한 모습이었어요. 얼마 안 가서 그 글의 여파는 돌아왔습니다. 학원 로비에서 엄마들을 마주쳤을 때였어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소파에 앉아있던 엄마들이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그전까지 웃음을 터뜨리던 사람도 컵만 만지작거렸어요. 제가 인사하자 아, 네 하고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뻣뻣했고 저는 그 공기가 나를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회비는 오늘 밤까지 정리할게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단 하나였어요. 아, 네, 뭐. 더 이상 이어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 이 사람들이 알고 있구나. SNS에 올린 그 글도 회비 얘기도 다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몸에 힘이 쭉 빠졌고 계단 내려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날 오후 놀이터 옆을 지날 때 찾아왔습니다. 지난번 공동구매도 안 냈대. 이상한 글 올린 것도 봤지? 티는 안 내는데 다들 알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짜로 머리가 띵했어요. 이게 소문이구나.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뒷말이구나 하는 생각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냥 모른 척 지나갔지만 속은 뒤집어졌어요.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여서 정말 어디 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이터 옆 계단실 문을 열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따뜻한 바깥 공기와 달리 안쪽은 차갑고 축축했어요. 복도 끝에 작은 환기창이 있었고 그 틈으로 바람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앞 계단참에 주저앉아 가방을 쏟아버리듯 열었습니다. 지갑, 영수증, 학원 안내문, 체험학습, 안내장, 카드 청구서, 이름표, 온갖 종이들이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어요. 그걸 보고 있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그때는 진짜로 너무 창피했고 너무 미안했고 너무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세게 치고 지나갔어요. 그때가 아마 제 감정이 제일 크게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제 허세와 현실이 정면으로 부딪힌 자리였으니까요.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이미 제 SNS 글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올린 거야? 그 한마디에 숨이 콱 막혔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변명을 먼저 꺼냈어요. 그냥 기분 나빠서 쓴 거야. 깊게 생각하고 쓴 건 아니야. 사실은 깊게 생각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할수록 더 철 없어 보인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온 거야. 동네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애까지 뭐라고 듣기 시작하면 그땐 어쩔 건데. 그 말이 너무 따갑게 들렸어요. 그러면서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더 괴로웠습니다. 나는 계속 돈 얘기만 듣잖아. 회비, 공동구매, 늦었다. 또 늦었다. 나만 잘못한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 말 속에 얼마나 변명이 많은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끝까지 다 듣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무시 안 당하고 싶으면 먼저 솔직해지는 것부터 해. 없는 걸 있는 척하는 거 그만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것부터 하자, 제발. 그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화가 나면서도 맞는 말이라 반박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제대로 느낀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SNS에 들어가서 그동안 올렸던 사진들을 하나씩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가방, 호텔, 학원, 애 상장 제가 자랑처럼 올렸던 거의 모든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옷장 문을 열고 어렵게 할부로 산 그 가방을 선반 맨 위에 밀어 넣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나고 가방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걸 보면서 마음이 이상하게도 조금 편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라도 숨기지 않고 바닥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그 다음 저는 결국 정면으로 부딪히는 선택을 했습니다. 공동구매 총무를 놀이터 옆에서 마주쳤을 때 그녀는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경혜님, 지난번 체험학습비랑 준비물비, 그리고 이번 공동구매비까지 3번 밀린 거예요. 오늘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제가 정산이 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도망갈 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안에 정리해 볼게요. 그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지만 거짓말은 하기 싫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과 카드, 적금 다 뜯어보면서 겨우 정리했습니다. 눈물도 나고 속도 상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는 숨지 말자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엄마들 앞에 서기로 했습니다. 도망가는 대신 진짜로 서서 말하는 걸 선택한 거죠. 모임날 카페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진한 립스틱도 없고 번쩍이는 가방도 없고 그냥 평범한 셔츠와 캠퍼스백이 전부였어요. 그 모습이 처음엔 좀 초라해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저는 일부러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빼주며 말했습니다. 왔네요. 여기 앉아요.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미리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난 체험학습비, 준비물비, 공동구매비까지 오늘 다 정리했어요. 아까 총무님께 계좌로 보냈고 이건 영수증이에요. 그 말을 꺼내는 데까지 심장이 몇 번을 뛰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숨이 조금 편해졌어요. 거짓말 없는 문장을 입 밖으로 내보내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좀 잘못했어요. 없는 걸 있는 척하고 힘들다는 말을 못했어요. 불편하셨을 거고 마음 상하셨을 것도 알아요. 죄송해요. 그 말을 하면서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서 영수증만 계속 봤습니다. 그래도 도망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게 그날 제가 한 제일 큰 선택이었어요. 엄마들은 잠깐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컵을 쥔 손에 힘을 주고 있었고 누군가는 젓가락 포장을 괜히 접었다 폈다 했습니다. 그러다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경혜씨, 힘들었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요.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도 있어요. 또 다른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SNS 글 보고 많이 놀라긴 했는데 이렇게 직접 얘기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 말들이 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욕을 먹을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게 조금 허탈하기도 했어요. 저는 계산대로 가서 말했습니다. 오늘 커피는 제가 다 계산할게요. 단말기에 카드를 올리는 손이 떨리긴 했지만 이번엔 승인 문자가 바로 떴습니다. 그 승인 완료라는 2글자가 그날 제게는 그냥 결제 승인이 아니라 제 선택에 대한 승인처럼 느껴졌어요. 자리로 돌아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사정 이제 숨기지 않을게요. 앞으로는 제가 제 몫은 제때 하려고요. 그 말은 약속이었고 선언이었습니다. 카페 창밖을 보니까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가로수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햇빛이 카페 창문을 통해 길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예전 사진 속 낡은 창문이 아니라 지금 제 앞에 있는 깨끗한 유리창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는 숨지 않고 그냥 보이면서 살아도 되겠다. 부끄럽고 부족하고 있는 척 안 해도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 서 있을 수는 있겠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저를 부끄럽게 만든 건 가난 그 자체가 아니라 없는 걸 있는 척하던 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조금씩 자유롭게 만든 건 비싼 가방이 아니라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용기였습니다. 경혜 씨는 그날 가방도 명품도 아닌 솔직함이 사람을 살린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감추기보다 인정하는 게 더 큰 용기가 될 때가 있죠.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